서민들의 가계부채를 덜어주기 위한 국민행복기금이 지역에서도 출범했습니다. 언제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알아봅니다. 부적절한 원장 선임과 각종 비리 의혹으로 무리를 빚고 있는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의 신임 원장 내정자와 현 원장 모두 자진 사퇴했습니다. 여야 50여 명의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국회 지방살리기 포럼이 오늘 첫 세미나를 갖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첫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라이브 현장 속으로 오늘은 야간 벚꽃축제가 열리고 있는 놀이공원으로 안내합니다. 자세한 주말 날씨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가계 부채를 해소하기 위해 만든 국민행복기금이 우리 지역에서도 오늘 출범했습니다. 서민들이 부채의 악순환에 빠지는 고리를 끊자는 것인데 본격적인 업무는 다음 달부터 시작됩니다. 이태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역의 국민행복기금은 자산관리공사 대구 경북지역본부가 주로 맡아 운영합니다. 전산망 등 실무적인 문제가 남아있어 전국 32만 명 수혜자 가운데 지역민이 얼마나 될 것인지는 아직 정확하게 집계가 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1억 원 이하를 6개월 이상 연체한 사람이 대상이고 빚의 절반까지 탕감받을 수 있다는 게 원론입니다. 신청자의 연령, 연체 기간, 소득 등을 고려하여 최대 50%까지 채무 감면하고 최장 10년까지 분할 상환하도록 상환 기간을 조정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신청은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다음 달 22일부터 사전 신청을 미리 받습니다. 대구에서는 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와 신용회복위 그리고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에서 업무를 보고 경북에서는 포항과 안동에 자산관리공사 사무실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공약했던 수혜자 332만 명이 실제로는 10분의 1인 32만 명으로 줄었고 가계부채 천조시대에 이쯤으로는 미흡하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채무자 스스로 채무조정을 신청할 경우에 보다 유리한 조건이 적용되기 때문에 빠짐없이 신청해서 혜택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MBC 뉴스 이태우입니다.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위기에 처한 지방을 살리기 위해 비수도권 출신 국회의원들이 지난해 9월에 지방 살리기 포럼을 결성했는데요. 오늘 김천에서 올해 첫 세미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지방 살리기 포럼에 참여하고 있는 국회의원은 현재 53명. 지방이 처한 현실에 대한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기 위해 매달 광역권 지역을 순회하며 지역 여론을 수렴해 나갈 예정입니다. 새 정부 초기인 만큼 정치권에 거는 지역의 기대가 어느 때보다 큽니다. 현 정부 출범 초기에 지역발전위원회라든가 균형발전특별법 등 각종 법안의 준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안의 준비 과정에서 특히 비수도권 시도 균형발전 측면에서 적극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끔 제도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단기적으로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각종 법안 마련, 지역 현안에 대한 예산 확보를 해나가면서 실질적 지방자치를 헌법에 명문화하겠다는 게 포럼의 궁극적 목표입니다. 지방분권 개헌을 해야 됩니다. 지역이 너무 어려운데 법적으로 헌법에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개헌을 통해서 지방분권을 통해서 지방을 살리는 그런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을 살리는 일만큼 여야가 함께 참여하고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새로운 차원의 대구 경북 살리기, 대구 경북의 미래를 약속하기 위해 일환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일이 있어도 대구 경북의 일은 여야 합의로 모든 일이 잘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야를 떠나 위기에 처한 지역을 살리기 위한 비수도권 출신 국회의원들의 행보에 관심과 기대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허대만 민주통합당 포항 남울릉 지역위원장을 비롯한 대구 경북 25개 지역위원장들은 오는 5월 민주당 전당대회에 출마할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들에게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 공천제 폐지를 공약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지역 민주통합당은 대구 경북은 물론 부산과 울산 경남 등 전 영남권이 연계해 정당 공천제 폐지를 위한 활동을 펼쳐나가기로 했습니다.
대구경제정의 실천시민연합도 다음 달 4.24 재보궐선거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 배제를 촉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공직자들의 재산 변동 신고 내역이 공개된 결과 김범일 대구시장은 전년보다 8천여만 원이 증가한 21억 5천여만 원,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3억 9천여만 원이 줄어든 11억 6천여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재술 대구시의회 의장은 17억 2천여만 원, 송필각 경북도의회 의장은 3억 6천여만 원, 최병록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청장은 47억 8천여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대구시 의원 가운데는 이재명 의원이 124억 8천여만 원으로 가장 많고 구청장과 군수 가운데는 임병헌 남구청장이 25억 9천여만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각종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의 신임 원장으로 내정된 김창규 현 기획경영본부장과 현 우정구 원장이 자진 사퇴했습니다. 보도에 신병철 기자입니다. 김창규 현 기획경영본부장은 어젯밤 이사회에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 현 우정구 원장도 오늘자로 사직했습니다. 김창규 원장 내등자는 공무원 자녀 부당 채용에 연루돼 직영부로부터 징계 요구를 받았지만 이사회에서 원장 내등자로 선정되면서 연구원 안팎으로부터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우정구 현 원장의 경우 연구원 내부 규정에 따라 새로운 원장이 서림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할 수 있지만 진행돼온 일련의 사태에 책임과 부담을 느껴 사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은 장비 구입 등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으로 최근에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이 독립적인 그런 이해관계에서 좀 독립적인 좀 유능한 인사를 영입을 해서 좀 이 패션산업연구원을 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한국패션산업연구원 노조는 오늘 성명을 내고 이번 사태의 책임은 부적절한 인물을 신임 원장으로 선임한 이사회에 있다면서 이사 전원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은 빠른 시일 안에 이사회를 열어 신임 원장 선임을 위한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은 다음 달 나올 예정인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라 더 큰 소용돌이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쇄신과 개혁의 요구 속에 패션산업연구원이 지금의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가 최대 과제로 주어졌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지난해 경북 지역의 귀농 인구가 전국에서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북 지역의 귀농 인구는 전체 귀농 인구의 18.5%인 2,080가구를 기록해 전년도에 이어서 전국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연령별로는 40, 50대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1인이나 2인 전입 가구가 0.5헥타르 미만의 농사를 짓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대구경북연구원 안성조 나준규 박사는 10개 지구인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은 기능적 연계가 부족하고 협력적 기능 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10개 지구를 도시 융화 서비스, 첨단 산업, 연구개발, 교육 특화지구로 구분해 개발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구별 중점 유치업종을 재구성하고 경제자유구역법 사업시행자 선정 요건 완화 등을 통해서 사업 추진이 지체된 지구의 개발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교조 경북지부는 전국의 학교가 성적 올리기 경쟁에 몰두해 영교시나 야간 보충 수업, 문제풀이 수업 등 교육과정이 파행적으로 운영됐던 만큼 정부의 초등학교 일제고사 폐지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교육부가 중학교는 과목 축소, 고등학교는 현행 유지를 선택한 건 교육과정 정상화에 역행한다며 전면 폐지를 요구했습니다. 네, 해마다 이맘때 만끽할 수 있는 벚꽃은 봄의 전령사입니다. LTE를 연결해 소식 전하는 라이브 현장 속으로 오늘은 벚꽃이 활짝 핀 현장을 소개합니다. 박재영 기자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대구 시내 한 놀이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선 야간 벚꽃 축제가 한창 열리고 있어 많은 시민들이 화사한 벚꽃의 매력에 푹 빠져 있습니다. 다양한 색상의 조명을 받은 형형색색의 벚꽃이 고운 자태를 뽐내고 있어 이색적인 풍경마저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곳 일대 벚꽃길은 무료로 시민들에게 개방되어 있는데요. 가족과 연인끼리 벚꽃길을 정답게 걸으며 담소를 나누고 봄 기운을 카메라에 하나둘 담으며 추억을 남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오늘 벚꽃 구경 어떻게 오시게 됐어요? 이월드에서 야간 개장으로 벚꽃 축제 한다 그래서 보러 왔어요. 그렇군요. 이쪽에 보니까 지금 저도 올라와서 보니까 상당히 이색적인 풍경인데요. 올라오실 때 느낌이 좀 어떠셨어요? 밤인데 조명도 색색으로 돼 있어서 더 예쁘고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대구 경북 곳곳에서도 지난주부터 벚꽃이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대구 신천 둔치와 금호강 둔치를 비롯해 수성 유원지와 대구 스타디움 일대, 화랑로와 현충로 등지에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대구시청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도심 봄내음길에 관한 정보를 상세히 파악하실 수 있는데요. 대구에선 이번 주말과 다음 주까지 벚꽃이 절정을 이룰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가족들과 야외로 나가 1년에 단 한 번 만끽할 수 있는 봄의 향연에 한번 푹 빠져보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주말 날씨 소식을 공진희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이곳은 복무공원 안에 위치한 나비 생태원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름다운 나비들이 사뿐사뿐 날갯짓을 하고 있는데요. 이 봄의 향연 속에 마치 왈츠를 추는 듯합니다. 3월의 마지막 주말인 내일도 오늘만큼 포근하겠습니다. 봄나들이 하기 참 좋겠는데요. 이 가족, 친구와 함께 이곳 나비 생태원에 오셔서 한층 깊어진 봄을 만끽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살아있는 자연 학습장이 되겠습니다. 배추 흰나비, 풀 흰나비, 표범나비 등 갖가지 나비들을 감상하고 번데기에서 나비가 되는 과정을 들으며 나비와 친해질 수 있는 기회도 얻을 수 있겠습니다. 나비와 봄을 만나러 가는 길, 날씨로 인한 큰 불편은 없겠습니다. 내일 밤부터 모레 새벽 사이 대구와 경북 지역에는 한때 비가 내리겠지만 양은 5mm 미만으로 적겠고 낮 기온은 15도 안팎으로 오늘과 비슷해 포근하겠습니다. 기상캐스터 공진입니다. 네, 내일 오전 9시 40분에 방송되는 대구 MBC 시사광장은 7곳 군과 구미시의 통합 추진에 대한 찬성과 반대 논쟁을 중심으로 그동안 자치행정구역 통합 추진 경과와 향후 과제 등을 알아봅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오늘 낮 12시 40분쯤 대구시 중구 대봉동에 있는 한 목조 주택에서 불이 나 60여 제곱미터의 주택 전체와 옆에 있는 상가 일부를 태워 소방서 추산 5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와 경북교육청이 전문가와 교사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태정관 지령의 활용과 일본 교과서 왜곡 대응이라는 주제로 태정관 지령을 독도교육 자료로 활용하는 방안과 독도교육 활성화 등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태정관 지령은 지난 1877년 3월 29일 일본 메이지 정부가 독도는 일본과 관계없다고 밝힌 공식 자료로 경상북도와 도교육청은 이 자료를 독도교육 활성화와 세계화에 공동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전교조 대구지부와 한일관계사 교육연구회가 공동으로 대구 지역 고등학생 33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5.5%가 미래에 한일 간의 갈등이 일어날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갈등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독도와 과거사, 일본군 위안부 등을 꼽았습니다. 응답 학생의 96%는 일본이 과거사에 대해서 한국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경상북도가 김천 생명과학고등학교 학교림에서 학생 및 시민 2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2013 행복 나무 심기 행사를 열고 단풍나무 3,000그루를 심고 참가자들에게는 산수유와 석류 등 묘목 4,000그루를 나눠줬습니다. 경상북도는 4월 20일까지를 나무 심기 기간으로 정하고 도내 22개 시군 2천여 헥타르에 소나무와 잣나무, 특용수 등 420만 그루를 심을 계획입니다.
경상북도와 대구 한이 되는 호텔 인터블고에서 미래창조형 신산학협력 모델 정립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기업체가 요구하는 인력 양성을 위해서 산학관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과 기업 역량 강화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데 뜻을 함께하고 다양한 의견을 내놨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최동애 청장을 비롯해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4대 사회학 근절 홍보대사로 전 삼성라이온즈 선수 양준혁 씨를 위촉했습니다. 양 홍보대사는 앞으로 2년 동안 4대 사회학 근절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특강과 투고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대구시 문화예술회관에서 운영하는 대구시립예술단의 공연 횟수와 관람객, 수입금이 모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인 김원구 의원은 지난해 대구시립예술단 운영비 지원액은 120억 원으로 2년 전보다 13억 원이나 늘었지만 공연 횟수는 40회, 관람객은 6만 3천 명이나 줄었고 관람료 수입도 800만 원이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관람객 1인당 원가를 보면 합창단은 8만 9천 원, 국악단은 7만 3천 원, 무용단은 5만 9천 원, 교향악단은 14만 4천 원이나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제6회 의성 산수유 꽃축제가 오늘 개막해 다음 달 7일까지 열흘간의 일정으로 치러집니다. 산수유 꽃피는 마을에서 노란 꽃망울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오늘 풍년 기원제를 시작으로 쥐야간 산수유 꽃길 걷기와 산수유 등반대회, 산수유 백일장 등 축제 기간 내내 관광객들이 참여하는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됩니다. 국가보훈처와 경상북도, 상주시는 내년까지 110억 원을 들여 상주시 화서면 하송리 3만여 제곱미터에 기념관, 상징탑, 공원, 체험시설 등을 갖춘 호국 체험장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상주 화령장 지구 전투는 1950년 7월 아군 17연대가 북한군 15사단을 격파한 대첩으로 6.25 전쟁 중 아군이 처음으로 승리해 낙동강 방어선 구축에 기반을 제공했습니다. 네, 3월 29일에 전해드린 대구 MBC 뉴스데스크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